안녕하세요. 잘자요 라디오 진행자 소젠입니다. 오늘 하루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코로나 변이가 점점 심해져서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 덕분인지 저는 오늘 하루 재택근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날이 많이 습하고 더운데 출퇴근길에 힘을 빼지 않아서 행복한 하루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꼭 즐거운 하루이셨기를 바라보면서 혹여 조금 힘든 하루가 되신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해 마라? 뭐가 좋고 뭐가 힘들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바로 결혼입니다. 제가 청취자분들의 연령대를 아직 잘 몰라 이런 주제가 적합한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젊은 분들께도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을 해주실 거라 생각도 했고요. 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냐? 최근에 친한 회사 후배 한 명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겠구나 싶었고 그런 후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 스스로 돌아보고서는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생활을 마주하고 있겠구나 싶어서 결혼 이야기를 주제로 골라보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온전히 당사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이제 결혼을 한 사람, 저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벌써 그 정도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맞아, 그렇지 하고 공감해 주시고 무릎 탁 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격렬하게 공감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향이 저 아래 지방인 후배 녀석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투리 쓰면 대충 그 친구 고향이 어느 방향이겠구나 라는 건 아시겠죠. 한번 흉내를 내보면 선배님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완전 탈탈 털리고 왔어요. 진짜 진짜 개 털렸어요. 라고 하면서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정말 친한 후배라 더 격하게 말하긴 했는데 제가 순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 봐도 뻔하죠. 이제 30 후반을 달리고 있는 결혼을 하지 않은 후배가 부모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이젠 제발 빨리 가라고. 내 주변에 너만 안 갔다고. 친구들, 이웃들 보기 창피하다고. 뭐 이러셨겠죠. 네,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푸념을 늘어놓길래 제가 물었어요. 아, 그거야. 너 맨날 명절이면 이제 듣고 오는 이야기고, 명절 아니어도 전화통화하다가 듣는 얘기가 되지 않았냐. 뭘 또 새삼스럽게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이번엔 명절도 아닌데 잠깐 얼굴 뵈러 내려갔다가 와서 심하게 잔소리를 듣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들인 본인도 참기 어려워서 큰 소리 한번 빡 지르고 돌아왔다고 하네요. 이 후배는 혼자 사는 삶을 즐기는 친구입니다. 물론 소개팅도 꽤 자주 하고요. 마음이 맞으면 연애해서 여자친구 사귀면서 이렇게 그런 생활도 제법 했습니다. 이성 친구를 사귀는데 문제가 있거나 한 친구는 전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서울로 올라와 대학생을 하면서 혼자 살던 습관이 오래 배인 데다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영화 보고 뭐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술 한잔 걸치고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생겨도 막상 결혼까지는 본인의 생각이 미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연애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아직 결혼 생각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게 되는 그때, 그 타이밍에 여지없이 차였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좋대요. 좋은데 본인의 삶이 어딘가에 아직 엮이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상상이 안 되고 좀 그렇다.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아직 싫다라는 거겠죠. 난 지금도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좋은데 꼭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부모님한테 얘기했다가 두드려 맞고 온 거였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결혼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러면 결혼 안 한 제 후배 얘기를 잠깐 해봤으니까 이제는 결혼을 한 지 꽤 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자라서 그런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은 다들 하니까 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하면은 당연히 아이 낳는 거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냥 그렇게 보고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아이들은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도 결혼하면 아이는 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요. 네, 제가 결혼 전에 생각했던 그 결혼에 대한 어떤 상상, 이미지, 감정, 느낌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뭔가 좀 생각이나 어떤 결혼에 대한 고민의 좀 결핍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는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냥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사랑하면서 애 낳고 잘 살면 그게 좋은 거지 이 정도 생각이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그걸 잘 알고 결혼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사는 방식이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좀 결혼을 빨리 한 편이라 올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결혼 10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올해 11년 차가 되었는데 살면서 뒤돌아 생각해보니 결혼이라는 것은 왜 해야 하고 나는 왜 하고 싶고 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안 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최대 인생사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중대사죠. 그런데 그런 걸 저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냈던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듣는 분들 중에는 너 배우자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나쁜 사람인 거 아니야? 라고 되물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렵겠다. 라는 어떤 강한 믿음과 생각은 있었어요. 다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앞으로 내 인생에,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고민을 못 해봤던 것이었죠.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친구들보다 결혼을 빨리 하다 보니까 물론 직장이나 이런 선배님들 얘기를 그냥 간간히 듣긴 하지만 농담 삼아 이렇게 정말 농담으로 던지죠.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결혼하면 너도 끝이다. 이런 농담들을 하시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 현실적인 어떤 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고 제가 주변 친구들 중에선 제일 먼저 경험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 이 결혼과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일 때보다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묻는 동생들, 후배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뻔한 답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 결혼의 현실을 살고 있는 제가 답을 한번 해보자면 이거는 조금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결혼한 첫날 밤부터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인데 19금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제 결혼을 하면 한 침대에 한 잠자리에 부부가 같이 눕죠. 그러면 상대방의 움직임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좀 히스테릭한 건 아닌데 밤기, 잠기가 좀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살짝 뒤척이면 화들짝 놀라 깨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살짝 정신이 들어서 이 사람이 조금 움직였구나, 돌아 누웠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사실 그런 거 알려면 살짝 잠에서 깨겠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적응의 시간이 필요해요. 난 잘 때 누가 어버가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러면 배우자님께서 저처럼 반응을 하시거나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자다가 한두 번씩 움직이네 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만큼 두 사람이 한 공간에 붙어서 잠이 든다는 게 쉽진 않아서 그런 거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요. 연애하면서 다 알았던 것 같은 어떤 인간도 동물이니까 인간들의 그런 어떤 본연적인 생리적 현상들도 온몸으로 다 느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려면 이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불편은 금방 적응하고 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 정신적인 생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간극은 그렇게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살아온 환경이나 방식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투게더 말고 가치, 밸류를 말하는 건데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는가입니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확장을 해서 생각하면 너무 방대하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위해 범위를 좁혀볼게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가치는요.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소비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의 가치를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경제적 여유가 넘쳐 흐르면 별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그런 거에 소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기준에 따라 가치를 매기고 소비를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배우자는 서로 소비 패턴이 다르거나 가치를 두는 소비 영역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성별에 의한 차이도 있겠죠.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한 부부가 있어요. 여성 배우자는 옷, 신발, 뭐 액세서리 같은 그런 패션 아이템들은 가급적 좋은 걸 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패션 아이템 소비에 가치를 두어요.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가 브랜드는 딱 잘라서 거부합니다.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류, 액세서리, 신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소비를 자주 많이 아니면 크게 합니다. 자주 안 사면 한 번 살 때 좋은 걸 쾅 하고 이제 지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른 것들에 소비할 때는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생활용품이나 가전, 가구 같은 것들은 그냥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는 뭐 보급형, 저가형 제품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의 남편은 조금 달랐어요. 옷은 중저가 브랜드 입어도 되고요. 하지만 가전이나 가구는 오래 쓰니까 보통 뭐 가전제품 사면은 그냥 10년 그냥 쓰잖아요. 거뜬히 요즘에. 그러면 저가형, 보급형 안 쓰고요. 고급형 제품으로 눈이 갑니다. 그리고 남자라서 남자들은 차 좋아하잖아요. 차를 살 때 내가 가진 예산보다 한 급 더 위를 사고 싶어 해요. 뭐 브랜드나 모델명을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다들 쉽게 아시니까, 예를 들어 소나타 살 예산이 있으면 그랜저 사는 거고요. 그런 대형차, 국산 대형차 살 돈 있으면 조금 더 보태서 수입차 사고 그러는 성격인 거예요. 서로 가치를 두는 영역이 다르죠.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맞벌이에요. 퇴근 후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좀 번거롭고 힘들고 지쳐서 집에 오니까 배달을 시키거나 외식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건 둘 다 똑같아요. 저녁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둘의 가치는 일치를 합니다. 배달과 외식의 가치를 두지요. 자, 이들의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신발, 옷, 액세서리 같은 패션 아이템 좋은 거 사고요. 남편이 후줄근한 옷 입으면 아내가 신경질 내면서 좀 좋은 것 좀 입으라고 끌고 나가서 좋은 옷을 사줍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옷을 입게 되고, TV, 뭐 냉장고, 가구 이런 것들 남편 레벨로 맞추어서 소비를 하게 되고요. 차도 조금 더 좋은 위급으로 사거나 아니면은 생각 안 했던 옵션을 추가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서 저녁 식사는 여전히 배달과 외식에 의존합니다. 몇 년 지나면 싸움 납니다. 왜? 네, 돈 다 어디 갔냐고.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다른 상대방을 이해를 해줘야 되기도 하지만 그 상대방의 소비 가치에 대해서 공감도 해주고 나의 패턴도 사실은 좀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서로 붙잡고 싸우시면 안 되고요. 그것들 다 내 몸에 걸쳐 있고 내 집에 들어와 앉아 있고 내 입으로 들어가 다 내 피와 살이 된 것들입니다. 소비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 고민하고 바꾸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지 못하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많이들 이렇게 다툼을 합니다. 결혼은 이렇게 지극히 매우 현실적인 감을 유지하며 판단을 해야 되는 의사결정인 거죠. 사랑이 정말 중요해요.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지만 사랑 못지않게 현실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가치를 두는 것들이 다 달라요. 뭐 물건이든 어떤 생각이든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요, 상대방이 부여하는 가치를 존중해주기도 해야 되고요, 내 것을 좀 내려놓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가치라는 게 발현이 되지만 가치라는 것이 사실 소비라는 행동으로 자주 나타나게 돼요, 보통은. 그래서 소비하는 데 있어서 서로 합의된 패턴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그 시간부로 배우자와 내가 삶에 있어서 가치를 두는 영역이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하시고 공감하시고 무엇에 더 가치를 둘지 반드시 대화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소한 것 하나로 크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뭐 소비뿐만이 아니라 소비에 사실 좀 많이 속하게 되네요. 지금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가치를 두는 영역이 여행인지 식사인지 아니면 부동산인지 아니면 패션인지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안일 중에서도 청소냐 빨래냐 셀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결혼 전에 상상해 볼 수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논의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사는 걸 더 선호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알게 됩니다. 하다못해 정말 사소하게도 설거지는 뽀도독 소리가 날 때까지 닦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분은 빨래는 뭐 헹굼을 굳이 한 번, 두 번 더 추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치를 존중해주고 맞추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맞춰보면 안 될까? 이렇게 대화를 해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결혼해서 살면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해결이 아니라 묻어놓고 참으면서 사시죠. 그러니까 참으면서 살게 되는 결혼보다는 한번 반드시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시라라고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우스갯소리, 제 경험담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저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발 전쟁을 한번 겪었어요. 어이없죠. 네. 제 아내는 쓰레기 봉투는 막 쓰기 아깝고 꽉꽉 채워넣을 수 있는데 헐겁게 버리는 거 굉장히 싫어해서 엄청 밀어넣고 밀어넣어서 채워넣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일단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은 묵혀놓고 어디 구석에 이렇게 좀 보관해 놓는 것보단 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도 안 쓰는 것들은 버릴 건 다 버려야 되고, 그 비움을 위해서는 그냥 종량제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 하나 더 쓰는 거 아깝지 않아. 그거 뭐 얼마 한다고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1, 2천 원 주면 되는 걸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움으로써 얻게 되는 깔끔하게 정리된 집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쓰레기 봉투가 100% 차지 않아도 어느 정도 채워 넣었다 싶으면 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공간이 텅텅 비는데 절대 버리진 않습니다. 묶어질 정도로 채워서 버리죠. 네. 무언가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들 잘 모아둔다고 해도 시간 조금만 지나면 어디에 뒀는지 기억 못하고 결국 필요할 때 못 찾다가 몇 달 뒤에 이거 여기 있었네 라고 할 만한 것들 잘 정리해놓거나 그러지 못하면 버리는 걸 더 선호하는데, 그런 아내는 저를 보고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다 버리면 어쩌냐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 아깝다고 더 채워 넣으라고. 그 말인즉슨 버리지 말라 이 말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반만 채우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90% 이상은 채워서 버리는데 이런 걸로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자기는 뭐든 안 버리려고 하고 계속 이것저것 사기만 하면서 어디 퇴근하고 오면은 옷 이런 거 배달 와 있고 택배 와 있고 라고 생각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저의 그 속, 마음, 생각, 그것이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쓰레기 봉투 그렇게 한 장 더 써도 뭐 1,000원이면 되는데 뭐 자기는 옷 그만 사고 아끼지, 그 쓰레기 봉투 아깝냐고, 옷이 저렇게 많으면서 왜 맨날 입을 거 없다고 하고, 산 거는 제대로 입지도 않고 걸어놔두고, 그리고 옷 없다 그러고, 안 입는 거 이런 거 뭐 버릴지도 않고, 근데 쓰레기 봉투는 그런 거 아까워하고. 제가 진짜 약간 이거보다 조금 더 센 말투로 짜증을 섞어서 말을 했어요. 바로 전쟁 시작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 들려드리면 결국 돈이 문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돈이 분명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소비를 어떤 패턴으로 끌고 가고,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둘 건지는 꼭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야 저같이 전쟁 한 번 덜 치르고요. 싸우면 누가 진다? 네, 남편 반드시 집니다. 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읽어보세요. 이미 결혼 생활 중이신 분들도 늦었다고 뭐 입 꾹 닫고 살지 마시고, 싸움 난다고 뒤로 밀어두지만 마시고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에 이런 거는 소비는 아끼고 이런 데는 돈을 쓰고 해보자 라고 제안하듯이 하는 그 마음, 말투와 돈 좀 그만 써대라는 식의 상대방을 비난하는 마음과 말투는 분명 다르게 나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소비를 하고 더 가치를 둘 건지 이런 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려고 아내가 말을 꺼내잖아요. 그 마음이 반드시 배우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 말고도 중요한 가치 요소들은 많아요.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특히 개인 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의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본능적으로 어디엔가 소속이 되어 있고 싶어 하면서도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꼭 갖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자,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난 이제 내 가정에 소속이 되잖아요. 집에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시간이 흘러서 가족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녀가 생길 거고, 그렇게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에 소속이 되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굉장히 격하게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꼭 바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오지 않아도, 마음이 슬프지 않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반드시 있어요. 조용히 혼자 책을 읽고 싶기도 하고, 영화나 TV를 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잠깐 산책을 나갔다 오고 싶기도 하고, 결혼해서는 쉽지 않겠지만 정말 홀로 여행을 떠나보고 싶기도 하고, 단 30분만이라도 방해 안 받고 게임이라도 조금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욕구들이 막 솟아오릅니다. 결혼 전에는 연애를 하더라도 이제 시간을 보내고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면 나만의 시간을 오롯이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그 개인의 시간을 좀 차단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가 태어나면 더더욱 그렇게 되죠. 이런 거 다 알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요, 그게 말은 쉽지 현실을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개인 시간을 꼭 만들어 주시고 그 시간을 보장해 주시고 존중해 주세요. 그래야 나의 자유도도 올라갑니다. 남편, 아내를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싶고, 하지만 집안일을 배우자가 해주기를 원하면 안 되죠.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자유시간 썼으면 배우자도 한번 편하게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꼭 배려를 해주세요. 즐거운 결혼생활,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 요소입니다. 결혼을 하실 거면 최소한 이 정도는 다짐을 하셔야 하고 이걸 지켜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맞벌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편하게 자유시간을 쓸 수는 없고 아이들이 잠이 들고 나면 그리고 나서 아내도 좀 피곤하고 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TV를 보거나 뭐 그러다가 잠이 들거나 하면 제 개인 시간을 씁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일하고 집에 돌아오더라도 청소도 하고 뭐 필요하면 빨래도 돌리고 설거지도 하고 뭐 저녁도 챙겨줄 때도 있고요. 아이들 잘 준비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하고 나서 모두 잠든 후에 찾아오는 그 평화 속에서 제 개인 시간을 한두 시간 즐기고 잠이 듭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방에서 개인 시간을 쓸 때도 있긴 있고요. 잠을 잘 때도 있고 뭐 매일 그러지는 못하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아니면 3번 정도. 그런데 그 자유시간을 요즘엔 이렇게 방송 녹음을 하는데 좀 쓰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배우자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 줄 알아야 저도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개인 시간을 원하면 꼭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그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 서로 존중해 주세요.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들이 뻔하고 어찌 보면 당연하고 교과서적인 말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 이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하면 결혼 전과는 다른 어떤 생활 패턴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는 책임의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나를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배우자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하시고 배우자와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둘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언제 결혼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답은 없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뻔한 답은 이거예요. 내가 진짜 결혼을 너무너무 미친 듯이 하고 싶을 때, 아니면 이 사람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 결혼해야 돼 라고 마음먹을 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을 때라고 말씀드렸지만 결혼은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없으면 결혼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아마도 이 사람 나에게 정말 적합한 배우자다, 내가 원하던 배우자 상이다, 이런 분이 나타나면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 후배 같은 경우 좀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배우자로서 훌륭한 어떤 인품과 어떤 그런 경제적 여력,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존재가 나타나더라도 내가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아마 결혼이 성립되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 결혼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불과 한 1, 20년 전만 해도 결혼에 대해서 정년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잖아요. 부모님 세대는 정말 20대 초반 중반에도 하신 분들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9수 이런 얘기 나오면서 30 되기 전엔 한다, 29에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30 중반 후반에 해도 전혀 그걸 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배우자, 상대 배우자감이 나타났을 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찼다고 결혼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함께하고 싶은 배우자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꼭 붙잡으시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해 말아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결혼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행복하고 또 안정적이고 또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결혼 생활을 위해서 가치 요소에 대해서 반드시 배우자분과 논의해 보아라 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결혼을 하셨어도 늦지 않았으니 한번 대화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혼 안 하면 좋은 것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이미 해서. 하지만 뭐 혼자만의 삶을 즐길 수 있고 내가 버는 돈 나한테 오롯이 다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좋겠죠. 근데 제가 그건 이제 더 이상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 결혼 안 하면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앞으로 쭉 듣게 되시면 이제 점점 알게 되시겠지만 저는 어떤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려고 해요. 뭐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든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하고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을 합니다. 단 어떤 법이나 윤리, 인륜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만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을 해요. 왜냐? 나는 나만의 생각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생각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내가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분들도 있지만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사는 방식도 정답은 아니에요. 독자 여러분들께 정답일 수는 있지만 그게 다른 구독자나 다른 청취자 아니면 저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기혼이시건 미혼이시건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기혼이시면 가족분들과, 미혼이시라면 부모님, 형제, 자매 아니면 주변 친구들과 사람 살아가는 냄새 맡아가면서 살 맞닿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인생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뻔한 이야기이지만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덥고 습하네요. 늦은 시간인데도 장마가 오고 있나 봅니다. 정말 너무 덥다고 습하다고 선풍기나 에어컨 틀고 잠드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틀고 주무셨다가 감기 걸리시면 코로나도 아닌데 눈치 보면서 약 먹고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에어컨, 선풍기 켜둔 채로 잠들지 않게 조심하시고 적당히 시원하게 마셔서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자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모두 잘 자요.